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회계사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은 세법이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세금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개정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을 좀 보는 건데요. 자, 세법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종류에 따라 거래 단계별로 세금을 알아둬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샀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단계별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띄워보겠습니다. 표. 부동산 종류별 단계별 세금인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취득 단계, 보유 임대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단 주택을 한번 볼게요. 주택. 여러분들 주택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취득하면 취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볼 거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보유 임대 단계에서, 그리고 임대소득세가 보유 임대 단계에서 과세가 됩니다. 뭐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뒤에서 볼 거고, 양도 단계. 이때 1주택자는 거주 요건이 도입이 돼가지고 거기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2주택자는 또 중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 단계에서는 전매 제한이 붙죠. 그리고 보유 임대 단계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입주권일 뿐이니까. 그리고 양도 단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버리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입주권을 샀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단계 없죠. 근데 보유 임대 단계에서는 종부세가 8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붙고요. 그래도 80억이니까 좀 레인지가 있죠. 양도 같은 단계에서는 상가는 크게 지금 바뀐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취득 단계에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유 임대 단계 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과세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과세를 하고요. 결국 뭐예요?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가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단계에서 5년간 전매가 있고요. 그리고 보유 임대 단계에서는 나대지는 종부세 있죠. 이거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붙고요. 토지에. 그리고 양도를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나대지 외지인 토지 있죠. 그거 중과세합니다. 나대지 외지인 토지는 중과세. 그리고 공통적으로 바뀐 거 보세요. 취득 단계에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이 됐고, 세무조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 임대 단계 보시면 주택과 나대지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요. 개인별 합산 과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도 단계는 별거 없고요. 자, 구체적인 취득 단계의 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과세 문제랑 자금 출처 조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취득세 과세가 일단 문제가 됐을 때는 일단 과세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금 출처 조사는 강화가 된 거 확실해요. 왜냐면 금감원에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일단 취득세 과세 문제를 보시면, 다주택자가 일단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최고 취득세가 12%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총전에는 3.5%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2%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이 부담이 상당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을 판단할 때 1세대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있죠. 이거 주택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이런 거 다 주택수에 포함돼 가지고요. 주택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취득세가. 그거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또 인해 가지고 이 다주택자들은 주택 보유 개수를 늘리는 거는 취득세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 정부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를 이제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표 한번 띄워주세요. 개정세법 정리 보시면은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엔 뭐예요? 취득세가 1주택자는 1에서 3% 정도, 그리고 2주택 이상자는 1에서 4%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했습니다. 주택수는 당연히 주택법상 주택에만 한정해가지고 아주 주택수를 굉장히 제한해놔서 취득세 부담이 좀 적었어요. 근데 2020년 8월 12일 요 대책이거든요. 이것도 정부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그 표 보세요. 1주택자는 1에서 3%, 그리고 다행히 뭐 일시적 2주택도 포함해서 1에서 3%로 좀 이렇게 봐주겠다. 일시적으로 2주택 된 경우. 근데 2주택자 보세요. 1에서 3%로 8%까지 있죠.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면 투기 지역, 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 보세요. 8% 중과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리고 12% 조정 대상 지역은 12%까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10억짜리 집을 하나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2% 곱해보세요. 1억 2천을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상당합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의자도 12%,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12% 세율이고요. 종전에 3.5%였어요. 결국 뭐예요?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주택수 보세요. 그 표에 보시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다 주택수에다가 산입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분양권이나 입주권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도 그 주택수에 산입해가지고 그거 조합원 입주권 2개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주택을 샀다. 그럼 뭐예요? 지금 2주택자가 주택을 샀으니까 거기 세율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보유 단계에서 세제도 좀 바뀌었는데요.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보유세랑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둘은 이제 보유 중에 임대 수익률에 큰 요소로 작용하죠. 보유 중이니까 현금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금들은. 우선 보유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뭐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지만 종부세는 생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종부세. 그러면 2019년부터 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가주택자 있죠? 고가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이제 증가가 될 거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국에 걸쳐가지고 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크게 인상되는 기준시가 그리고 세율 있죠. 기준시가도 올려놨고 세율도 올라가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제가 알기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 있죠? 임대소득세 왕창 올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표를 띄워보세요. 표 보이시죠? 개정세법 정리라고 해서 이 표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이 있습니다. 2020년은 이제 공제금액이 6억 원 보이시죠? 1주택 단독명의는 9억 원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이거 곱하고 세율은 0.5에서 2.7%. 그래서 세부담 상한율은 150%, 특정주택은 200에서 300%입니다. 2021년도 크게 변동은 없죠. 6억 원, 1주택 단독명의는 9억 원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95%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곱해주고 세율은 0.6에서 3%.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 150%, 특정주택 300%. 지금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종부세 편에서 요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특정주택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보유한 경우나 아니면 전국에 걸쳐가지고 3주택 보유한 경우이죠. 그걸 특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부담 상한율이 높아져요. 2배 정도로.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임대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임대소득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까지는 종부세를 봤는데 최근에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임대소득이 양성화되겠죠. 양성화.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더불어서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가 증가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이 많다 이랬을 때는 세무사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숨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정보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세법 정리 그 표 한번 보시죠. 표에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전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는 비과세였어요. 이거는 지금 개정 후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기준시가 9억 초과하면 종합과세였죠. 그 전까지.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개정 후에는 이 종합과세인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한다. 이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1세대 2주택 이상 한번 보세요. 연간 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원래 비과세였는데 이제 분리과세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연간 임대 수입도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한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뭐예요? 다른 소득이 있거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냥 임대소득만 따로 떼내서 세율 곱해서 바로 그냥 원천징수 해버리고 과세 종결해버리겠다. 결국 뭐예요? 임대소득에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그럼 연간 임대 수입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유 단계에선 종부세랑 임대소득세 요거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우리가 양도 단계 이제 마지막인데 양도 단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내야겠죠. 실수요자 또는 이제 투자 수요자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실수요자는 특히 이제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실제 들어사니까 요건도 한번 까다롭게 보겠다. 비과세 아무나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결국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 비과세 적용할 때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였거든요. 그 전에. 근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봐주는 기간을 줄였으니까 결국 뭐예요? 비과세도 줄이겠다 이 소리죠. 다만 모든 주택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 보유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겠다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 보유자가 뭐라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이렇게 2년으로 강화한다. 결국 투기 지역에서 했을 때만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을 단축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단축하겠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면 결국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까다로워졌죠? 이런 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부터 1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24에서 80%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렇게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가 된다. 그리고 이 공제제도가 2021년에 더욱 강화되는데요.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3년은 12%, 10년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많이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한다. 우리가 요 기초적인 이런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로 검색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다를 예측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수요자에 대한 이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있잖아요. 그건 유지가 됩니다. 결국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얘기죠. 중과세 제도. 그래서 세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까지 바뀐 부분은 제가 지금 짚어드린 부분, 요거를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취득세랑 기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세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